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살펴보아요. 수질오염은 얼핏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암기만 잘 해두면은 쉽게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한번 클캣과 함께 정리하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특성, 그리고 정수 하수 처리하는 과정만 알아둬도 80%, 90%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트도 3개밖에 없어요. 수질 오염은 말 그대로 물이 오염됐다는 거겠죠. 물의 질이 떨어졌다, 오염됐다 이런 건데 이 오염된 물을 우리가 정화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정수법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의 오염을 제거, 정화하는 방법에 정수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어떤 단계로 하냐 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사전에 여과 소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쉬워요. 이게 침사, 침전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여과 소독하세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보기를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침사라는 거는 모래나 돌멩이같이 무거운 굵은 물질을 먼저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진흙이나 좀 미세한 물질을 좀 더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여과는 우리 커피 필터에서 이렇게 물 내리듯이 한 번 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거죠. 세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소독을 합니다. 소독의 종류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뭐 오존 소독도 있고 자외선 살균 소독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독은 염소 소독이에요. 그래서 수돗물에 약간 염소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건 휘발성이어서 좀 놔두면은 냄새가 날아가곤 해요. 그래서 이 염소 소독을 하는 이유는 정말 경제적이고 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소독을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수처리법 알아볼게요. 이 하수처리법 역시 이 하수처리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냥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생활하수죠. 물 다 쓰고 오염된 물을 그냥 갖다 버리면은 거기에 막 음식 찌꺼기도 많고 아무튼 좀 물이 오염된 상태로 그냥 내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오염물질에서 플랑크톤이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 녹조나 적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수질 오염에 피해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하수를 그냥 갖다 버리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하수를 콸콸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뭐냐면 여기 있는 여과랑 비슷한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한번 체에다가 걸러서 하수를 걸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랑 비슷해요. 무거운 물질 가라앉히는 침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전, 그 다음에 여과소독이 아니라 이건 하수잖아요. 그래서 활성온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활성온이가 뭐냐 하면은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흙 같은 거,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좀 일종의 진흙 덩어리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침사, 침전에 걸쳐서 활성온이로 한 번 더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 진흙물질 건조한 다음에 이거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수 처리 방법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걸르고 여기 침사, 침전은 똑같지만 활성온이로 오염물질 한번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오염물질 말려서 폐기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순서는 진짜 시험 문제 단골이니까 별 5개 하시고 꼭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DO, COD, BOD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뭐 용존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근데 요런 것들을 막 이게 뭐다라고 깊숙이 알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깨끗한 물의 조건으로 DO가 많은 게 깨끗하냐? 아니면 COD, BOD가 많은 게 깨끗하냐? 뭐 요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암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다 보면 아, COD가 많은 게 깨끗한 거였나?
더러운 거였나? 이러면서 헷갈리거든요.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DO라는 거는 물속에 얼마나 산소가 풍부하냐 이거거든요. 산소가 많으면은 물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DO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DO 산소가 많을수록 깨끗합니다. 깨끗 두 글자 이렇게 해서 DO 깨끗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OD랑 BOD랑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물이 오염이 되면은 아까 생활하수 그냥 버리면 오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플랑크톤이 엄청 증식을 합니다. 왜냐면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얘네들이 다 산소 먹고 살잖아요. 생물체니까. 그럼 물속의 산소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물이 오염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DO가 많아야 깨끗한데 얘네가 산소 다 먹어치워서 산소가 없으니까 DO가 낮겠죠. 그렇게 되면 산소가 없다 보니까 이 물을 깨끗이 하려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해? 화학물질로 산소 얼마나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생물이 살려면 이 생물화학적으로 정수하려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해? 요런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개념인데 이 COD, BOD에 대해서 기술하라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다만 오염된 물은 COD가 높냐, BOD가 높냐 요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세트로 보시고 COD, BOD 많을수록 더러워 이렇게 세 글자씩 하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DO는 두 글자잖아요. DO 산소 많을수록 깨끗 두 글자 이렇게 외우시고 COD, BOD 많을수록 더러워 이렇게 세 글자 외우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는 오염된 물인데 DO가 맞나요? COD, BOD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 나오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거 보고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어쨌든 수질 오염이 왜 심각해? 이게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써야 돼? 네, 신경 써야 되니까 이 피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왜 생기는지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피해는 수인성 질병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오염된 물이나 음식 먹으면 우리 막 설사하고 콜레라나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이런 수인성 질병에 걸리기가 쉽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기준으로 깨끗한 물은 무엇인가 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물에 대장균이 있나 봐야 돼요. 100ml를 봤는데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장균은 정말 독한 세균이거든요. 정수 과정에서 사전에 여과 소독해서 침사, 침전, 여과 소독 이렇게 해서 염소 소독까지 했는데 대장균이 살아요. 그 강한 염소 살균 소독을 했는데 대장균이 산다는 얘기는 다른 세균도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ml당 검출이 한 마리도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대장균을 분변 오염 지표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려면은 100ml당 대장균은 한 마리도 나와서는 안 돼요. 왜? 대장균이 살면 다른 균들도 살아서 오염된 물이고요. 이거는 분변 오염의 지표로도 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균은 그래도 괜찮아요. 1mm 뽑아봤는데 이 CFU는 세균의 단위거든요. 세균 군집. 100개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봐주는 거죠. 하지만 대장균은 하나도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100하고 100도 여기 나오고 이래서 헷갈리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100ml당 검출되면 안 되는 거 대장균, 분변 오염지표, 일반 세균은 1ml당 100개까지, 100군집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부영양화 아까 나왔어요. 우리 하수 그냥 내다 버리면은 무기물, 유기물 이런 영양물이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고 플랑크톤이 미친 듯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물속의 산소 다 먹어서 DO, 용존산소량 떨어지고 BOD, COD 물 더러워져 더러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가 되면 녹조, 적조 현상이 생기는데 녹조는 주로 호수나 강에서 생겨요. 우리 녹조 라떼라고 하잖아요. 적조는 바다가 빨개지는 현상입니다. 적조는 바다에서 생기고 녹조는 호수나 강가에서 생긴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도시의 하수 처리 방법, 순서 과정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스크린으로 채로 한번 걸러주는 거죠. 머리카락, 나뭇가지, 돌 이런 거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여가 소독처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사로 굵은 모래 같은 거 가라앉히고요. 침전으로 좀 더 부유물질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활성온이를 이용해서 오염물질 진흙 흡착시켜서 아래로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온이로 가라앉힌 이런 찌꺼기 말려가지고 폐기 처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의 정화 방법, 정수법,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사전에 여과 소독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사전에 여과 소독해서 소독을 맨 마지막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소독법을 골라라 하면은 염소 소독 요거 골라주시면 돼요. 소독약 냄새가 그래서 간혹 나긴 하는데 물 틀면서 이게 휘발성이라 냄새가 좀 날아간대요. 그 과정에서 수돗물 냄새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다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용수의 조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우리가 깨끗한 물의 조건이라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투명해요. 아무 색깔이 없어요. 색을 띈다는 얘기는 오염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무치, 냄새도 없습니다. 탁도, 그리고 투명해요. 맑고 투명하고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맑은 물의 조건이 무색, 무치, 투명, 무미예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투명하고 맛도 없고. 그래서 흰색을 띈다? 뭔가 우유 탄 것 같이 흰색을 띈다? 아니겠죠. 투명해야 됩니다. 대장균 100ml 기준으로 한 마리도 검출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pH 농도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건데 보통 물은 7언저리에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pH 농도가 낮을수록 우리가 산성이라고 해서 위산 이런 게 강산으로 pH 농도가 정말 낮죠. pH 3이면은 거의 위산 수준으로 정말 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강산을 마시는 물로 쓸 수가 없겠죠. 깨끗한 물이라면 7언저리에서 중성을 띠고 있고요.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14,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균은 1ml 기준으로 100개까지는 우리가 괜찮다고 했어요. 단맛이 돈다?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러면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죠? 수질 오염의 지표로 쓰는데 이게 분변 오염의 지표이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기준으로 된대요. 그러면 다른 얘기로 다른 문제로 보자면은 우리가 상수도에서 식수가 나오는데 검출되면 안 되는 항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대장균이죠. 대장균은 정말 독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 소독까지 했는데 얘가 검출됐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다른 세균도 충분히 더 빠글빠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됩니다. 100ml당. 오염된 물의 특징이네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아요. DO, 산소 많을수록 깨끗. 그쵸? COD, BOD 세 글자 세 글자 많을수록 더러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염된 물이니까 DO가 낮고 COD, BO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DO가 높지 않고 낮겠죠. 오염된 물이니까 BOD는 더러우니까 높고요. COD도 더러우니까 높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용존산소량 DO는 낮고 COD, BOD가 높겠죠. DO는 낮는 거 맞지만 더러워잖아요. 더러우니까 당연히 얘가 높겠죠. 그래서 오염된 물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DO랑 COD가 어떨 때 이게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이런 거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DO가 높을수록 깨끗, COD, BOD 높으면 더러워. 그러면 DO가 낮다는 얘기는 더러운 물이죠. 더러운 물에서는 COD, BOD가 높겠죠. DO가 낮다? 더러운 물인데 그러면 COD가 당연히 높겠죠. 더러워잖아요. 아무 상관관계 없다? 상관관계 있죠. 반대죠, 서로. COD, BOD랑은 같은 관계일 수 있지만 DO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DO가 높을수록 물이 깨끗하죠. 깨끗이잖아요. BOD가 높다, COD가 높다 하는 얘기는 더러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더럽겠죠. 헷갈리시면 시험지 귀퉁이에다가 DO 높을수록 깨끗, COD, BOD 높을수록 더러워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인성 질병은 왜 생기냐 하면은 오염된 물과 음식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바로 답이 띡띡 보이는 거죠. 다른 보기는 볼 필요가 없이
수인성 질병,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인한 거네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물어봤어요. 수질오염 관리나 마시는 물 관리, 상수도 관리 이런 걸 잘 해야겠죠. 거기에 관한 거를 찾아보니까 뭐 수인성하고 음용수 관리 사업 이런 게 있는데 2급 감염병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음용수 관리, 상하수도 관리 이 부분이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이런 걸 잘 해줘야겠죠. 우리가 상수도 처리, 하수도 처리 이런 걸 잘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갖다 버리면 부영양화, 유기물, 무기물이 많아지니까 이로 인해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면 DO가 낮아지고 COD, BOD가 높아지니까 물이 오염돼서 물의 가치가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말이 안 되죠. 다 반대죠. 플랑크톤이 늘고 부영양화로 인해 물의 가치 떨어지고 수질 오염되고 그쵸? 우리가 하수 처리 잘 안 해서 그냥 물을 흘려보냈더니 하수도물을 흘려버렸더니 영양물질이 많아져서 플랑크톤이 늘고 녹조류가 다량으로 번식했다? 그것도 호수에 호수나 강에 번식했다 이러면 녹조 현상 골라주시면 돼요. 이 영양염류 과다, 부영양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거는 녹조와 적조 현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호수나 강가에서는 녹조죠. 만약에 이게 바다에서 생겼다면 적조를 골랐을 거예요. 또 나왔네요. 녹조, 적조로 인해서 유기물, 무기물이 하수에 막 증가하는 현상, 부영양화죠. 이 부영양화 때문에 우리가 녹조, 적조가 생기고 그러면서 물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질 오염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수질 오염이 되면 수인성 감염병이 잘 돌겠죠. 개발도상국 이런 데는 상하수도 처리 아니면 마실 물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이 많잖아요. 이 수인성 감염병은 근데 질병관리 사업 이런 거랑도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2급 감염병에 많습니다. 2형 감염이 이번에 추가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만든 것 중에 2급 감염병 외우는 암기 노래가 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해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원래는 A형 감염만 있었는데 이번에 E형 감염도 추가됐죠. 그래서 공중보건학 질병관리 사업이나 법규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급 감염병으로 수인성 감염병이 일부 있는데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콜장파, 세장 A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콜장파, 세장 A 없는 거 골라주시면 댕기열은 목이죠. 요거는 수질 오염과는 관계가 없지만 수인성 감염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2급 감염병을 다 못 외우시더라도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입니다. 흔하게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오염된 물, 음식, 그 다음에 대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손에서 대장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손 잘 안 씻어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다가 걸리는 거죠. 얘네들 2차 감염 안 돼요. 막 옮겨지는 그런 감염병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겼다고 하면은 단체 식중독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걸려요. 그러다 보니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뭐 생명에 뭐 엄청 치명적이진 않지만 설사하고 막 이런 거니까 막 코로나처럼 치명적인 건 아니죠. 이게 치명적이라면은 1급으로 들어갈 텐데 주로 수인성 감염병은 2급입니다. 물론 2급 감염병도 좀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격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막 치명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걸렸다 하면은 오염된 물을 다 같이 마시고 오염된 음식을 다 같이 먹다 보니 이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서 그런 거지 내가 걸림으로 인해서 막 이거를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애는 아닙니다. 다만 나의 오염물질이나 내가 남겼던 음식 요런 거 통해서 그걸 딴 사람이 먹었을 때는 오겠죠.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이 없어서 역학조사가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에요. 수질오염 파트는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내용이 많진 않은데 좀 내용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오히려 질병관리 사업에서 2급의 수인성 감염병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2개 남았네요. 다음 시간은 토양오염하고요. 음식이랑 식품위생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